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WSDM 22년도에 나왔던 Profiling the Design Space for Graph Neural Network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 이 논문 특성상 익스페리먼트를 되게 많이 진행해서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인데요. 사실 추천 시스템의 방법 중에서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것을 할 때 그 데이터셋을 정리할 때 유저 아이템의 상호작용을 바이퍼타입 그래프 형태로 잘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표현한 후에 반복적인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하이 오더 인포메이션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기반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의 GNN 기반의 방법에서는 특정 시나리오를 가정한 단일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고, 실제 권장 시나리오가 규모 및 밀도와 같은 데이터 세트 속성 측면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그런 맞는 데이터 셋에 대해서 모델을 설계할 때 상당한 자원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계점으로 꼽고, 여기서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포괄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프룬드된 디자인 스페이스로 설계해서 이에 대한 성능을 보이는 식으로 논문을 전개했습니다. 관련된 릴레이티드 웍인데요. 컬러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나이브한 컬러 필터링에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 어그리게이션을 딥러닝으로 바꾼 딥러닝 방법에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GNN 베이스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의 시초가 되는 NGCF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GCN, NCCF, DGCF 다양한 아키텍처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모델이 개발이 되었음에도 특정 시나리오에 맞게 조정된 특정 모델 아키텍처만 설계했다는 한계점이 있고, 여기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평가, GNN뿐만 아니라 콜라보레이트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자체가 그래프 기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되어져 있고, 실제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기반의 모델들에 대한 조사 역시도 개별 모델 성능을 비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다양한 파라미터를 고려한 디자인 스페이스 수준에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GNN 기반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고, 이 네 가지 구분에서 필요되어지는 그 파라미터, 이 빨간색 글씨로 표현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 설계하고,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설계 중에서 그 랜덤 서치를 통해서, 근데 컨트롤된 랜덤 서치를 통해서 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랭킹 어널리시스를 표현하는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는데요. 초기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유저 아이템에 대해서 원핫 아이디에 대해서 원핫 벡터로 인베딩을 하고, 그 인베딩을 할 때 있어서의 차원이 그 첫 번째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인 GNN에서는 흔히 일반적인 GNN 아키텍처를 따르는데, 그 GNN 아키텍처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 H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 이전 레이어에 대한 메시지 패싱 펑션도 하나의 고려 요소이고, 그 메시지 펑션을 통해서 그 주변 이웃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펑션인 F도 고려 요소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그 표현에 대한 컨비네이션 펑션도 고려 요소여서 여기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멀티 컴포넌트라고 해서 최근에 오면서 그 유저에 대한 인텐트를 고려하기 위한 멀티 컴포넌트 모델들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NGCF나 LightGCN 같은 모델은 컴포넌트가 1인데 그 이후에 나왔던 모델에 대해서는 그런 컴포넌트도 고려하는 모델이 있고, 그런 멀티 컴포넌트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 멀티 컴포넌트에서 나온 그 각각의 결과들을 어떻게 컨비네이션 하는가에 대한 요소도 하나의 디자인 스페이스에 넣었고, 최종적으로 인터랙션 펑션은
기본적으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서는 닷 프로덕트로 연산을 하는데 실제로 이 딥러닝이 발전이 되면서 NLP 기반의 그 인터랙션도 진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설계 요소에 넣었다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그 총 9개에 대한 요소에 대한 초이스들이 다음과 테이블에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고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기본적인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계를 하는데 이, 이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고려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103,680개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컨트롤 랜덤 서치로 진행을 하는데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있었던 그 테이블의 중에서 주요 펑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메시지 펑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덴티티를 이용하지만 특정 모델에서 하다마드라는 단어 같은 하다마드 곱을 이용한 방법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선정했다고 하고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네 가지 방법에다가 그래프 기반의 모델이 아닌 경우 그냥 일반적인 NLP도 고려하기 위해서 이 어그리게이션 펑션이 없는 경우도 포함을 시켜서 총 5개의 초이스를 선정을 했고 컴포넌트 컨비네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다중 컴포넌트를 고려했던 기본적인 모델에서 사용했던 컴캣와 어텐션 메커니즘 민을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까지 있어 왔던 컬러블 필터링 모델에서 아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사용한 요소들을 테이블로 정리한 표이고요. 여기서 실험을 진행할 때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덴시티도 굉장히 다양하고 레이팅 스케일도 되게 차이가 나는 19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컨트롤드 랜덤 설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아까 카테시안 곱으로 생성된 이 스페이스에서 이 컨트롤드 랜덤 설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메시지 펑션에 대해서 내가 실험을 하겠다고 했을 때 메시지 펑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그 초이스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걸 고정해 놓고 메시지 펑션을 아이덴티티라고 한 것 중에서 여기서 스페이스를 100으로 설정해서 100개를 뽑고요. 하다마드 곱으로 된 것을 보정을 해서 100개를 뽑고 그런 초이스가 34개가 있기 때문에 총 이 스페이스에서 3,400개의 스페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그 메시지 펑션에 대해서 보겠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초이스에 대한 그룹핑을 한 후에 랭킹 어버리지를 통해서 어느 게 더 좋은가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SE를 사용했고 후반부에서는 RMSE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거는 기본적인 LTO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이 외에 고려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가 또 이 그래프 기반의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을 할 때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외의 요소는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차용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 세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실제로 랜덤 서치를 진행해서 어느 게 최적인지 실험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값인데요. 낮은 값들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 9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가 다음과 같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일단 어그리게이션 펑션에 대해서는 GAT와 그래프세이지가 좋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본인들이 실험을 했을 때 그 그래프 기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은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글로서만 표현하고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서는 시그모이드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또 컴포넌트 넘버 다중 구성 요소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많이 고려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고 실제로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컨비네이션 펑션은 ATT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마지막에 인터랙션 펑션 같은 경우 단순한 닷 프로덕트보다 MLP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9개의 스페이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좋은 성능을 띠는 애들만 다시 뽑아서 프린드된 디자인 스페이스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 외에 좀 특이한 사항에서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GAT와 글쓰기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GAT가 코스트가 더 높기 때문에 글쓰기로 채택을 하고 또 넌도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까 앞선 이유와 같이 그래프 기반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 아닐 경우에도 고려하기 위해서 넌을 놓는다고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는 시그모이드와 렐루 그리고 선형 모델을 고려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그리고 컴포넌트 넘버 같은 경우 다중 모델에서 가장 좋았던 4와 단일 구성 요소 모델을 포함하기 위해서 1도 포함했다라는 식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푸른두든 디자인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런 스페이스에 대한 카타시안 곱으로 나타낸 스페이스는 96개로 줄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된 스페이스에 대한 성능을 보기 위해서 EDF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이 특정 기준 RMS에 대해서 그 한 결과에 대해서 그 RMS보다 작을 경우 1 아니면 0이라고 해서 그 일종의 CD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어,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더 복잡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복잡도에 따라서의 상관없이 이 프른드된 모델이 RMS 기준을 낮게 잡아도 그,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스케일이 좀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RMS 그 바닐라 모델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 특정 조건만 넘어갔을 때는 프론트 모델이 더 빠르게 더 좋은 성능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컴플렉시티도 로우한 경우, 하이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 두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프론트 된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설계한 부분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아까 9개의 데이터셋을 제외한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을 때 또 프론트된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설계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보이면서 이 방법이 로버스트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 두 개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통해서 정한 모델은 다음과 같고 이 모델을 통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MF에서 제시된 모델을 그냥 갖다다 썼을 때 그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갖다다 썼을 때보다 RS를 통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통해서 찾아낸 파라미터를 이용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GNN 기반의 CF 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다루면서 이런 설계 공간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랜덤 선택을 통해서 사실 이 논문 자체가 소타를 찾으려고 했던 모델은 아닌데 랜덤 서치를 통해서 성능에서도 더 좋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컨클루전입니다.